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강을 할 건데, 오늘도, 지금, 지난번에 사람들이 작년에 냈던,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할 것 같은데, 작년에 냈던, 과제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금 잘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좀 보강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곧 또, 내일, 네, 바로 또, 이제 과제를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할 텐데,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을 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우수 과제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네들이 좀 잘 됐는지,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한 과제 같은 경우는 심장병 데이터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분류는 우리가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1차 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1차 과제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라고 이 과제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로지스틱 할 때는 우리가 레귤러리제이션을 하니까, 우리가 정규화, 노멀리제이션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진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에큐러시를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했을 때 뭐 에큐러시가 한 트레인 테스트가 0.8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를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뭘 바꿨냐면은, 네, 이터레이션을 C라고 하는 C 값이 우리가 모델을 좀 바꾸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C 값을 계속 이 값들로부터 바꿔보면서 어떨 때 가장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문을 통해서 진행한 겁니다. 혹시 코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일 수업 시간에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장 높은 형태의 애큐러시를 출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재밌었던 게 KNN도 해가지고, KNN을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했을 때 nearest neighbor가 2일 때 트레인 테스트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KNN이 조금 더 잘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K nearest neighbor를 조금 찾아면서 했을 때 N은 1일 때가 가장 좋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 K를 바꿔감에 따라서 어떻게 큐러시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확인한, 네,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피처를 더 줄여가지고 해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애큐러시가 나빠졌을 때, 그리고 가장 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 과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시각화를 많이 시켰는데, 뭐 시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없어서 제가 뭐 딱히 점수에 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hard thesis.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하면은 데이터가 겹칠 수가 있는데, 겹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KNN 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한 형태의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재밌었던 게 이런 또 시각화도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어떤 꼭 시각화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예측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러한 변수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또 할 수가 있고, 뭐 성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전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은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그냥 이터레이션을 맥스로 한 1000까지 돌리면서 어떻게 지금 애큐러시가 이 정도 나온 것을 확인했고, KNN 썼을 때, K는 7 썼을 때 여기서는 애큐러시가 95까지 나온 것을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는 뭐 위에서 본 결과 나이와 콜레스테롤, 심박수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만 활용해서 조금 간단한 형태로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 결과 좀 비선형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적합하게 만들어서 뭐 R스퀘어를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R스퀘어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도 포문을 돌리면서 라쏘랑 리치, 저희가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이 라쏘랑 리치라고 했는데, 네. 아, 여기는 네, 리그레션을 한 거네. 리그레션을. 네, 혈압, 죄송합니다. 혈압 예측. 그래서 리그레션도 진행한 건데,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라쏘랑 리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R스퀘어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최적의 모델은 D는 3, 이런 형태로 됐을 때 R스퀘어가 조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잘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또 다중선형으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서로 또 가중회기를 만든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이 과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올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종속 변수가 되었어요. 여기 자전거 데이터인데, 우리가 지금 온도나 뭐 습도, 풍속의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얼마나 대여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시각화도 뭐 이렇게 데이터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가지고 MSE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MSE가 이렇게 돼서 뭐 이 정도 값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뭐 R스퀘어로 봤을 때는 이 정도라서 별로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열을 좀 뭐 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한 모델을 좀 관련 있어 보이는 것들로만 모델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 본 결과 R스퀘어가 확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한 것만 보이지 않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돌렸을 때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하면은 더 좋은 저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좀, 네, 여러분들이 돌리면서 느끼는 점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차수를 또 올리면서 하는 것도 해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를 하나 정도, 뭐 CNT 여기만 가지고만 해봤는데, 뭐 2차, 3차, 4차 해도 한 0.6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렸을 때 어떤 느낌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이때는 발표를 시켰어가지고 저는 발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서면으로만 제가 점수를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하면서 느끼거나 어떤 작업을 통해서 했는지를 좀 이 아이파이썬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좀 보면서 네, 비슷하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1차 과제 때 아마 조가 비슷하다면은 그때 했던 전처리 과정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별개의 과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던 전처리 내용도 같이 해가지고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